저는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든지 비난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죠. 네. 예능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예능 프로를 무시하는 거냐. 국민들 알기를 뭘로 알고 안 나가냐. 예. 이렇게 비난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나가면 나간 대로 뭐라 했겠죠. 반면에 예전에 윤석열이 예능 나갔을 때는 엄청 빨아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나갔다면 그랬겠죠. 술 먹을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예능까지 출연하시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칭찬을 했겠죠. 예. 그래서 국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을 하는 이유로 저는 짐작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 상태가 안 좋잖아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해가는 경우에 보통 착한 사람 혹은 뭐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죠. 국민들이 왜 나를 이제 심판했는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데 악당이나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남 탓을 하죠. 저는 아마 그 남 탓의 핵심이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장동혁 말처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대로 됐어요. 그건 원내대표 송원석. 네. 송원석. 장동혁이 그래서 당대표가 아니라 송원석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세요. 그놈이 그놈이. 그래서 잠수하면 또 안 한 소리 했다고 명예훼손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기억력이 요새 치매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국힘이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속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고 뭐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게 다 보기 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연휴 때 국힘은 심사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연휴 때 어디 지방 가서 사람들 만나면 욕하잖아요. 너희들 왜 해산 안 하냐? 정치 왜 그따구로 하냐? 예. 이런 얘기를 들을 거고 그런 연휴에 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까지 나와서 인기몰이를 했단 그렇지. 말이에요. 또 특히 논 것도 아니고 K컬처, K푸드 뭐 이런 것들을 선전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국힘 사람들이 일종의 그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면 우리한테는 손해가 된다. 예. 불리하다. 국민적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휴 때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냐? 우리는 그나마 좀 쉬려고 이번에 마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국힘은 그만큼 두려움이나 예. 위협감을 느끼지 않느냐. 전 JTBC가 얄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예, 들고요. 채널 A나 TV조선이었으면 달랐을 텐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질투도 있겠죠. 예, 예. 왜 대통령을 부르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불러줘야지. 차라리, 예. 근데 뭐 JTBC가 흥행을 위해서 국힘을 부르겠습니까? 예능에 출연해도 잘 못하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예능도 소화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도 약오르겠죠. 네.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아주 난리를 친 것 같습니다. 예, 박탈감, 뭐 약오름, 네. 예, 성찰 없음. 네. 예. 네, 저는 아주 뭐 지금도 아주 치가 떨리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년 전 2023년 7월에 그 윤건희 부부가 나토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출국을 예, 했잖아요. 그때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재앙적 폭우였잖아요. 여러 죽고 그죠? 막 홍수 피해 엄청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예. 다 알다시피 아마 자료 화면이 날 것 같은데 경호원들 앞세워가지고 명품 투어하잖아요. 윤건희가 그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막 그 와중에 내가 지금 간들 상황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개소리 딱 시전한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가잖아요. 전쟁 중인. 아무도 그때 납득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사부토건 주가 부양 주가 나름 이유는 있었어요. 보니까. 나쁜 이유잖아요.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오송 뭐 이런 아주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가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실드 치느라고 혈안이 됐던 그 국힘당 그 쓰레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 도적대들하고 좀 고군분투 싸우다가 도착해가지고 그걸 지금 딱 그 시간에 화제가 난 거 아닙니까? 국정원인 겁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아침부터 회의 소집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이튿날 제가 알기로는 아예 잠을 아예 꼬박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일정 소화하고 회의 소집하고 하는 그 와중에 잠깐 막간에 그걸 녹화를 했다고 해요. 그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정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뭐 국가 재난시 뭐 예능 출연 그다음에 뭐 잃어버린 48시간 얼마나 예.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자꾸 끌어와요. 예예예. 그럼 좀 사람들은 그럴 듯하니까 막 속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추석 민심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이것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계적으로 그냥 중계하는 언론들 너무 문제다. 언론들 심장 위가 지금 퇴화하고 있어요. 퇴화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원래 예. 참고로 혹시 또 명예훼손 걸릴 수 있으니까
쓰레기 말고 시래기로 바꿔줘. 슈렉이. 쓰레기는 국어 사전에 아니. 이거 써도 된다고 나왔던데. 아니 나 되는데 예. 이번에 저 주제가 시래기였잖아. 예, 음식 음식 재료가 예. 시래기였어. 시래기는 유익합니다. 시래기 된 모욕이에요. 예. 아니야, 그거 같이 아무튼 원래 같이 쓰던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슈렉이들 조속히 청산하면 더 깊이 병들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게 그냥 암덩어리들이 너무 번성하고 있는데 좀 속수무책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처음 시작할 땐 되게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네. 말 마칠 때쯤 되니까 기력이 회복된 듯한 갑자기 이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쓰레기가 있어야 사는 사람. 아니죠. 쓰레기 곁에 꽃처럼 피어.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아까 잠깐 다뤘었는데요. 시위에서 혐오 구호를 사실상 허락한 것처럼 법원이 판결 낸 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법의 근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긴 한데 좀 다른 해석이 혹시 있으신지 전용 교수님. 법의 근거보다요. 네, 저 판결을 요약하면 네, 이래요. 하면 안 되지만 해도 된다. 그렇죠. 네. 예, 하면 안 되지만 해도 된다예요. 이게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단히 몰상식한 주장을 법이 법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동안 우리 특히 이제 이번 윤석열 내란 이후에 탄핵과 그 뒤에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일관된 모습이 보여요. 네. 법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해요. 안 된다예요. 근데 그걸 이른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뒤집어 버리려고 계속 애를 쓰거든요. 특히 맞아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네. 계속 문제 삼는 것이 뭐 구속 기간이 어떻다는 등 체포영장이 적법했냐는 등 이 절차의 적법성만 따져요. 법 자체의 취지와 목적은 날려버리고 굉장히 형식주의적이죠. 예, 형식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져 이제 몰아가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법조문 다 몰라요. 법조문 알고 사는 사람들,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모든 법을 다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살아요. 법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게 상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상식과 법의 괴리가 별로 없으면 법 전문가들의 권위가 별로 사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연 말단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자기 권위의 영역을 만들어요.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절차가 문제다. 이 절차는 상식이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혐오 시위 안 된다. 혐오 금지해라. 저렇게 대중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위협하고 외국인 관광객 위협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가 뭐랄까 금지 통고가 늦었다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등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자기 영역을 만들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법 개혁의 근본 목적 중에 하나를 좀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예.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걸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른바 법 기술자 또는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형식과 본질을 뒤바꿔서 자기 이른바 이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 앞으로 좀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요. 예. 항상 절차의 문제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건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네. 이런 상태로 둬버리면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무너져버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이거 좀 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전원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약간 통찰이 저한테도 좀 오는데, 그러니까 법이 논리가 강하다라고 이제 흔히들 전제하는데 사실 이 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패러독스를 즉 모순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데서 자신의 영역을 예, 예. 키우는 거기서 벌어먹고 사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네. 예. 유근 교수님 굉장히 동의하고 계십니다. 예, 감동받았어요. 계속 진행하세요. 저기 공장장을 못 오게 해. 이거 없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예, 김태균 소장님. 너무 티가 나는데. 저는 이번 판결이 네. 윤석열 정권에서 그 대북 비라 금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만든 거. 남북 관계가 악화돼서 그러자 그거를 법원에다가 심판을 요청해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어떤 판결이냐 하면 이 비라 살포를 풀어줌으로써 전쟁 도발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전쟁이 났다면 사법부의 그 판결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사법부가 국가의 안보라든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내릴 수 없는 판결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좋게 평가하자면 그냥 법조항에 얽매여서 그냥 기술 실무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파급 효과는 신경 안 쓰는 예,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렇죠. 네. 예, 법조항 요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거야. 옛날에 뭐 수도 이전 문제도 그런 식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란 세력 내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극우 세력이 요청하는 걸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또 극우 세력을 지원해 줘야 돼요. 네. 근데
과거에 극우 세력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 그래서 대북비라 살포를 허락해 준 거라고 본다면 지금의 극우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협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옮겨갔죠. 예, 옮겨갔죠. 그러면 이 협중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뭐 금지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점에서 목적식적인 하나의 극우 동조행위, 내란 동조행위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예, 근데 기존의 헌정 질서나 법 질서 안에서 최대한 그 공간을 열어주는 쪽을 맞습니다. 선택했다. 근데 어쨌든 이 행위는 사법부가 국가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렇죠. 즉 결과적으로. 전쟁의 원인이 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협중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행위를 어저씨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도 저는 뭐 전용 교수님처럼 사법부 개혁은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근수님. 이게 이번에 판결을 지금 네. 보니까 네. 그 이게 행정법원 행정재판 뭐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얘들이 그 자유대학이라고 듣보잡 단체던데 이게 그런 집회 신고를 유명한 단체. 듣보잡이 한 명이 가장 판례가 있는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보잡이니까. 예. 근데 그 집회 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에서 열흘 이후에 그거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여기 법조항을 보니까 집회 신고 48시간 이후에는 오직 집단적 폭행, 협박, 선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통고 허용이라는 예외적 법리가 적용된다고 돼 있대요.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AI에서 봤어요. 네. 또 물어본 게 참 AI 나온 게 AI 물어봐서 이 사안을 그랬더니 AI는 허용하면 안 된다 해요. 네. AI조차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극우 협중 시위대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지금 직접적 폭력과 위협과 위험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전 판사가 이게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협중 시위 자체가 이미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위험 요인인데 그걸 그냥 표현의 자유란 이유로 집회 시위 자유란 이유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몰상식한 가슴 아래 심장 아래의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뭐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 맹수들을 동물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풀어주자라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논리대로라면 예. 윤석열의 개헌 포고문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요. 일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논리인데 예.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예. 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한 수단이잖아요.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저건 시인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하는 게 침해될 인권과 네. 그다음에 또 이쪽이 침해되는 인권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될 때 뭘 중시할 거냐. 그럼요. 이건데 니들의 욕할 자유를 중시한 거죠 지금. 예. 아무튼 이 판사들이 이번에 아주 기계적 법 적용이라고 자기들 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뭔가 의도가 있죠. 김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간 열어주기. 예. AI조차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판사보다 나아요. 그런 것 같아서 AI가 분명히 말해서 허용하면 안 되죠. 요즘에 AI 똑똑합니다. 어지간한 판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말하려니까 또 결론 나오잖아요. 사법개혁 네. 필연적이다. 자기들이 그걸 부르는 것 같아요. 일단 개혁 좀 해달라. 일단 야구 심판은 AI가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 저 기계에게 재판받는 그런 상황까지를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그렇게 그러겠습니까? 자꾸 그걸 불러들여서